이야기는 트렌디한 풀사이드 나이트클럽에서 시작하는데 화려한 생일 파티를 앞둔 하리가 주인공입니다. 하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전화, 저편에서 친구는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데 하리는 가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곱슬머리에 붉은 피부의 젊은 여성인 그녀는 매력적인 웨이트리스에게 끌리는 남자들에게 팝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웃습니다. 바로 헤이진입니다. 그녀는 근무가 끝나자마자 파티에 달려가는 씩씩한 여성입니다. 부유한 남자들은 값비싼 선물로 하리의 관심을 끌려고 경쟁하지만 하이진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지루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리는 흥분해서 비명을 지르며 하리를 꼭 껴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은 하리에게 어떻게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냐고 묻지만 하리가 마음을 바꾸기도 전에 그녀의 발꿈치가 그의 발에 부딪히고 하리는 그의 값비싼 목걸이를 거침없이 돌려주며 그를 쫓아냅니다. 하리는 파티에서 나가 헤이진과 저녁을 먹으려고 하지만 친구는 그녀가 남으라고 고집한다. 식사를 하는 동안 헤이진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한다. 그녀는 주변의 태평한 군중을 보고 잠시 그곳에 있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재빨리 무시한다. 하리는 넘어져 수영장에 빠진다. 남자들이 그녀를 구하려고 달려가지만 도우려던 하이진은 밀려난다. 하리와 달리 그녀가 가라앉는 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녀는 주인공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고 그녀의 눈이 번쩍 뜨인다. 그녀는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다. 그녀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지배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위해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배경을 위해 태어난다. 그렇다면 그녀는 여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친구이거나 아니면 그저 단역일 뿐이다. 모든 관심은 하리에게 쏠려 있고 하이진은 비에 젖고 지쳐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같은 방을 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하리는 부드러운 햇살에 깨어나 사과를 갉아 먹는다. 하이진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중요한 면접을 준비하며 푸짐한 식사를 싹싹 비웁니다. 그녀의 삶은 구직 활동으로 가득 차 모든 에너지를 정규직을 얻는 데 쏟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체중 알람이 울립니다. 뒤이어 다른 여자가 들어오지만 그녀가 더 매력적이어서 결국 헤이진은 나갑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문이 다시 열리고 아름다운 여자는 나가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건 헤이진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헤이진은 아직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게 좋겠죠. 잡지사, 인턴십 면접입니다. 하이진의 평범한 학력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은 그녀를 흘끗 쳐다봅니다. 게다가 날씨도 나쁘지 않은데 밖으로 나가자 날아다니는 쓰레기에 맞고 갑자기 쏟아지는 폭에 흠뻑 젖습니다. 동네로 돌아온 헤이진은 하리가 컨버터블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리는 하리가 공개적인 키스를 한 것에 대해 특히 아직 확신도 없는 남자에게 키스한 것에 대해 야단칩니다. 그녀는 하리에게 남자친구 중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하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데 그게 정답인 듯합니다. 하이진은 로맨스와 깊은 감정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리는 그런 생각을 일축하며 관심 있는 사람과만 원하는 만큼만 사귄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에게 모든 남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니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이진에게 낡은 생각을 버리고 연애를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이진은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고 어차피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준에게서 온 깜짝 이메일이 그녀의 이야기에 새로운 요소를 더합니다. 그는 그녀의 기분을 북돋아주고 그녀의 삶에 대해 묻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한국에 도착하면 만나자고 제안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리는 당시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사했고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는데 그 중에는 성준이라는 통통한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그와 희진은 친구가 되었고 그는 그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불안해진 희진은 어린 시절과 똑같은 통통한 남자아이를 기대하며 성준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얼어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뚱뚱하거나 투박하지 않고
잘생긴 남자아이였고 그녀는 그를 마주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숨어서 떠납니다. 집에서 그녀는 하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하리는 그녀가 더 이상 기억 속의 예쁜 소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만나보라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진은 계략을 꾸밉니다. 하리에게 자신 대신 성준을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희진인 척합니다. 하리가 실수로 돌아가신 희진의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희진은 근처에 앉아 하리가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희진은 당황하며 하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성준의 이야기를 듣고 저녁 식사 후 하리는 성준을 피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힙니다. 하리는 성준에게 영국 유학을 간다고 말하며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없게 만듭니다. 성준은 작별 선물로 희진이라고 생각하는 소녀에게 우산을 선물합니다. 몇 년 전 수학여행 때 겁에 질려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애원했던 성준입니다. 희진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다가와 우산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날, 성준은 그녀에게 퍼즐 조각을 주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떠나기 전 그는 그녀에게 키스합니다. 마침내 희진이 기다리던 변화가 찾아옵니다. 대기업 인턴십에 합격하면서 설렘에 휩싸인 성준은 출근길에 한 남자와 부딪혀 넘어집니다. 우연히 마주친 남자, 김신혁의 껌을 떨어뜨리고 일어서려던 희진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를 악물고 당황한다. 희진은 안도하며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신혁은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며 희진이 가는 모습을 재밌어한다. 길 한복판에서 신혁은 빌리진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춘다. 희진은 직장에서도 불평 없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처리한다. 어느 날 밤 퇴근 전 그녀의 부서는 그녀에게 편집 부서로 배달을 배정한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은 그녀를 새로운 프리랜서로 착각하고 망설임 없이 업무를 배정한다. 희진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잠시 후 진짜 프리랜서가 나타나 자신의 실수를 폭로한다. 희진의 능률에 감명받은 팀은 그녀를 팀에 합류시키고 싶어 전속을 요청한다. 새로운 부서에서의 첫날, 희진은 편집장인 지용준을 만난다. 갑작스러운 정은에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을 처리하던 중 또 다른 충격이 발생한다. 그녀의 새로운 상사가 바로 지용준이었다. 그는 돌아와 한때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그녀는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 생각 없이 그녀는 머리를 식히려고 사무실을 뛰쳐나간다.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는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알아볼지도 모른다. 절박한 그녀는 하리에게 연락하고 하리는 성준이 여전히 자신의 첫사랑을 하리라고 믿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는 진짜 희진이 영국에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김희진은 흔한 이름이다. 안심시키는 말에도 불구하고 공황 상태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서둘러 옛 부서로 가서 짐을 챙긴다. 사장의 바지를 입은 채 그녀는 발령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하지만 사장은 거절한다.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면 그녀의 유일한 선택지는 그만두는 것이다. 신혁은 그녀가 사무실 밖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의심이 커지지만 웃음은 계속된다. 그는 평소처럼 과장된 유머를 더하며 그녀의 팀 합류를 축하한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고 발령을 취소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도와줄 수 없다. 나중에 그녀는 패션 디렉터 양차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상준이 사무실에서 나와 패션 디렉터와 이야기를 나누고 진에게 인사한다. 진은 즉시 반응하여 다시 책상 밑으로 숨는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간다. 몇 분 후 다시 평정을 되찾은 진은 사무실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모퉁이를 돌던 그녀는 눈앞에 상준이 보이자 심장이 쿵쾅거린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려간다. 문이 그녀 뒤에서 닫히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그녀는 깨달음을 얻는다. 준이 그녀 옆에 있다. 그녀는 탈출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탈출하고 싶어 필사적으로 희진은 비명을 지르고 문을 발로 차며 누군가 그들을 꺼내주기를 바라지만 준이 그녀를 막고 도움을 요청한다.
엘리베이터에 둘만 있는 그녀는 불이 꺼질 때까지 숨을 쉬려고 애쓰고 아마도 폐소공포증 때문일 것이다. 시용주는 그녀의 귀에 헤드폰을 꽂고 어렸을 때 희진이 그녀가 무서웠을 때 들려주었던 노래를 틀어준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사진 촬영을 위해 보내지기 전까지 간신히 회복할 시간을 갖는다. 패션 디렉터는 그녀에게 무거운 상자를 들게 하고 도착하자마자 시용준과 김나가 그녀를 꾸짖는다. 시용준은 신발을 신고 촬영장에 왔다고 소리치고 라 김라 는 그녀의 외모를 비판하며 대부분의 편집에 충분히 세련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주는 희진이 그녀의 머리카락이 항상 곱슬곱슬하게 엉키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기억해낸다. 그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 계속 연락하면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의 고통을 감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커진다. 하리는 거짓말을 계속하기 위해 영국에서 찍은 그녀의 사진으로 답장을 보낸다. 그날 밤 희진은 샹준이 진실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꿈을 꾼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사직서를 쓰고 신혁을 만나는데 언제나처럼 신혁은 그녀를 겁먹게 한다. 샹준은 회의를 소집하고 희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 그는 그들에게 모스트 매거진 다음 회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할 3분의 시간을 주지만 아무도 그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그의 시선이 하야진에게 고정되고 그는 그녀에게도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그녀는 말을 찾지 못하고 얼어붙는다. 좌절한 그는 직원들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고 굴욕감을 준다. 패션 에디터는 그녀가 임시로 일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성주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자 그는 산소를 오염시킨다며 그녀를 쫓아낸다. 나중에 소포를 줍던 그녀는 다시 그와 부딪힌다. 그는 전과 마찬가지로 무례하다. 지친 그녀는 자신을 지키려고 그를 따라가지만 순간이 오자 말문이 막힌다. 하지만 마침내 왜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성주는 자신처럼 무능하고 매력 없는 여자는 김희진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녀를 싫어한다. 그는 그녀를 쫓아내고 싶어 하고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커져만 간다. 그는 그녀가 예전에 알았던 순진하고 착한 남자가 아니다. 그녀의 마음이 변하고 더 이상 사직하고 싶지 않다. 한때 시용준에게 감명받았던 팀원들은 그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를 싫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희진에게는 슝준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이 신혁은 사무실 근처 호텔에서 누군가와 마주친다. 사무실을 나서는 슝준은 하리를 보고 깜짝 놀란다. 하리는 런던에 있는 줄 알았지만 하리는 재빨리 거짓말을 하며 호텔에서 취직 제의를 받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리는 그녀의 말을 믿고 사무실을 나선 후 하리는 당황하며 혜진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한다. 오이진이 응답하지 않자 신혁은 집에서 전화를 받는다. 혜진은 하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성준이 자신을 얼마나 못되게 대했는지 불평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리는 성준이 자신을 밀어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한편 성준은 정신없이 식당에서 아침을 시작하는데 커피가 나왔을 때 웨이터의 말을 듣지 못하고 실수로 꽃병에 든 물을 마신다. 하야진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처럼 초록불 대신 가라는 말을 들으며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지만 하리가 진짜 헤이진이라고 믿기에 그는 하리를 쳐다보지 않는다. 대신 하리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 신청을 하고 하리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데이트 신청을 한다. 회사에서 새로운 회의가 시작되고 이번에는 희진이 숨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준이 말을 걸자마자 긴장이 풀리고 다시 당황하며 실수를 저지른다. 희진은 시용준에게 회의록을 건네주지만 용어의 어려움을 겪어 더 많은 질책과 모욕을 당한다. 나중에는 화장품 브랜드나 패션 디렉터가 요청한 옷을 알아채지 못하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른다. 하지만 감시당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무능하다는 말에 지친 하야, 지는 하리의 도움을 받아 패션 잡지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노력한 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외우고 다음 회의에서는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마침내 당황하지 않고 논의 내용을 이해한다. 신혁은 저녁을 원하고 희진은 돈을 내야 한다. 그는 평소의 매력으로 퇴근 후 그녀를 설득해 외출하게 한다. 신혁은 혜진을 놀리며 자신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날 밤 혜진은 하리의 전화를 무시한 채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 하리는 새어머니와 함께 긴장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와 다툰 후 아버지가 그녀를 때렸다. 다투는 동안 아버지는 그녀를 때렸다. 화가 난 하리는 술집으로 가서 한 남자가 그녀를 괴롭히지만 성준이 개입하여 그녀를 변호한다. 그녀가 다친 것을 보고 성준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약을 사준 후 집으로 데려간다. 다음 날 성준은 식당에서 아침을 먹던 중 혜진의 여동생 김희를 만난다. 김희는 당시 혜진과 똑같이 생겼다. 상준이 아침을 사러 가던 중 김희를 만나고 김희와 하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혜진은 혜진이 자신과 하리가 한 거짓말을 폭로할까봐 겁에 질린다. 재빠르게 생각한 그녀는 성준에게 전화를 걸어 라가 자신을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준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혜린을 사무실로 돌려보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성준에게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그는 모든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팀원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지시하며 모두를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 직원들을 좌절시킵니다. 진은 미국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나중에 그는 차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어 하리에게 보냅니다. 동시에 사무실 복도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희진은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사진을 찍기도 전에 신혁이 나타나 그날 밤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다. 그녀는 상공준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며 하리에게 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리는 더욱 불안해 보이는데 아마도 그에 대한 감정이 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리는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희진은 집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리는 라의 조언, 즉 더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라는 조언을 떠올리며 개선을 결심한다.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시도한다. 희진은 더 우아해 보이려고 새로운 모습으로 출근하지만 결과는 그녀의 모습을 더 나쁘게, 거의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상공준이 그녀를 보자 눈에 띄게 움찔한다. 준을 공항까지 태워다 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어줄 사람이 없자 신혁은 희진을 속여 자원하게 한다. 희진은 긴장하며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성준은 그녀의 서류에만 신경을 쓴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에게 어느 공항으로 가야 하는지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아 인천공항이라고 추측합니다. 반쯤 갔을 때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그녀가 잘못된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를 지릅니다. 김포로 가는 길에 교통 체증에 갇힌 그녀는 길거리 음식 장수에게 돈을 주고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를 데리러 돌아왔을 때 그녀는 미팅이 성공적이었고 고객이 제안을 승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길거리에서 화가 난 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며 혼란이 그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질문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희진과 시용준이 건물을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우산을 펼치고 그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런던으로 좌절하며 떠나기 전 김희진에게 준 우산과 똑같습니다. 희진은 혼자 술을 마시고 신혁은 그녀가 취할 때까지 그녀와 함께합니다. 동시에 시용준은 역시 동요하고 있는 하리를 발견하고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공원으로 데려가 배드민턴을 치며 파티 전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그에게 약혼했고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까 고민하지만 망설인다. 술에 취해 감정이 북받친 희아진은 준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더 많은 것을 말하기 전에 그녀의 본명을 언급한다. 신혁은 전화를 받고 그녀가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통화를 끊는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통화 기록을 확인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신혁에게 묻고 신혁은 그녀가 아침을 사준 후에야 그녀에게 말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안도한 그녀는 사무실에서 차분해지며 술에 취해 전화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한다. 놀랍게도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겠다고 말해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날 아침 일찍 그녀의 커피를 사주던 중 직원이 그가 집중하면 주의를 빼앗긴다고 말했고 그 말이 준에게 공항에서 희진이 그녀에게 한 말을 떠올리게 했다. 후회에 휩싸인 그는 그녀를 모욕한 것이 부당했음을 깨닫는다. 회사에서는 의무적인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가 참석한다. 샹쥐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지만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잃는다. 신혁과 희진이 그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간다. 호텔 방을 나선 희진은 자신이 신혁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사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행동하기도 전에 그녀는 샹쥐네 방에 휴대폰을 두고 온 기억이 난다. 휴대폰을 가지러 집에 돌아온 희진은 익숙한 퍼즐을 발견한다. 어린 시절 샹쥐과 함께 맞추던 그 퍼즐이다. 그녀는 그를 응시하고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나고 그녀는 실수로 퍼즐 조각이 담긴 컵을 넘어뜨려 바닥에 흩뜨린다. 그녀가 자해하려던 순간 송준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다. 희진은 송준의 호텔 방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지만 그가 어렸을 때 국제 왼손잡이의 날이라는 비밀번호를 사용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문 잠금 장치에 비밀번호를 걸어보고 작동하며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찾아 나가려던 순간 샹준이 놀라 깨어난다. 그녀는 소중한 퍼즐이 담긴 컵을 넘어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실수로 자신의 신발 대신 그의 신발 한 짝을 집어든다. 나중에 하리와 희진은 효진의 부모님을 찾아 식사를 한다. 그 후 한설은 희진에게 전화를 걸어 중요한 이메일을 보낼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손톱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희진은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메일을 끝내려고 할 때 샹준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가 그대로 두었다고 생각한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마네킹을 본다. 그녀는 손 하나가 부러질 때까지 무심코 그것을 가지고 논다. 준의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지자 그녀는 옷장에 숨는다. 안에서 그녀는 그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대부분의 잡지가 3개월 안에 폐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가 정보를 처리하기도 전에 시용준이 그녀를 발견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나중에 체육관에서 주는 하리를 만나고 운동 후 그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간다. 다음 날 오이지는 어렸을 때 준이 준에게 준 퍼즐 조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퍼즐 조각을 되찾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하루 종일 퍼즐 조각을 찾는다. 조각을 찾으려는 순간 동료가 실수로 그녀를 준의 사무실로 밀어 넣는다. 조각이 그녀의 신발에 끼인다. 핑계를 대며 안으로 들어간 오이지는 퍼즐 조각을 잡으려 발 근처에 펜을 떨어뜨린다. 그녀가 퍼즐 조각을 잡으려 할 때마다 그의 다리가 움직인다. 시용준은 퍼즐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무실을 나선다. 그가 알기도 전에 신혁은 갑자기 그를 껴안아 놀라게 하고 은밀하게 그의 신발 밑에 퍼즐 조각을 숨긴다. 퇴근 후 신혁은 헤이진을 찾아 돌려준다. 그녀가 취했던 날 밤 그는 그녀와 성준이 어린 시절 친구였고 그녀가 그의 첫사랑이었다는 것을 우연히 듣는다. 나중에 성준은 희진과 신혁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본다. 돈이 부족한 신혁이 라면을 사는 동안 하리는 그들을 돕는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가까워진다. 사무실에서 시용준은 한올이 주말에 희진을 일하게 하고 다시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운다고 자랑하는 것을 우연히 듣는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책상 위에 주스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는 것을 본다. 희진은 그가 제대로 먹지 않을까 걱정하며 그에게 점심을 가져다 준다. 예상대로 한설은 하야 진에게 늦게까지 남아서 집안일을 하도록 강요한다. 시용준은 나가면서 그녀가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동료가 커피를 쏟은 후 바닥을 청소하고 있다.
그는 집에 깨진 유리로 인해 그녀의 손가락이 다친 것을 보고 그녀에게 먼저 자신을 돌보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던 그녀가 반창고를 찾지 못하자 그는 재빨리 그녀를 안내하고 심지어 붙이는 것을 돕기까지 합니다. 비가 오는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혜진은 갑작스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버스가 도로 한가운데에 멈춘 것입니다. 슝주는 기절하고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고 어머니의 사고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마비되고 숨쉬기 힘들어합니다. 안녕, 진은 그를 발견하고 서둘러 도와줍니다. 한편 하리는 신혁과 함께 슝준의 도착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곧 신혁과 결혼하게 되어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힐 참입니다. 아지는 슝준을 길거리에서 끌어내는 것을 돕습니다. 슝준은 떨면서 고집합니다. 슝준은 걱정되지만 차를 세우고 그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줄 운전사를 부릅니다. 하리는 여전히 슝준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알고 싶어 집으로 달려갑니다. 희진은 슝준이 약을 먹었는지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걱정을 떨칠 수 없었던 그녀는 신혁에게 자신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한다. 신혁은 상준과 함께 밤을 보내며 그가 약을 먹도록 한다. 잠에서 깨어난 시용준은 신혁이 가벼운 옷을 입고 출근하는 것을 발견한다. 신혁은 그날 밤에 대해 농담을 하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다. 사무실에서 상준은 희진과 전날 밤에 대해 이야기할까 고민하지만 망설이고 희진은 바로 앞에서 재채기를 한다. 감기가 올까봐. 사무실 직원들은 그녀를 피한다. 상준의 병을 알아차린 상준은 은밀하게 약을 산다. 상준은 돌아와 은밀하게 약을 주려고 하지만 신혁이 먼저 그녀의 책상으로 걸어간다. 상준은 신혁이 자신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약을 먼저 건네주는 것을 지켜본다. 하리는 시용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점심 식사에 초대한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준은 그녀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여전히 그것을 희진이라고 믿지만 그녀의 행동은 헤이진의 행동과 완전히 다릅니다. 희진은 머리카락을 망친 비를 싫어하지만 하리는 비에 감사하며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고 항상 직장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헤이진과 달리 녹색 불빛을 이름으로 부릅니다. 헤이진은 책상에서 양파를 발견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시용준의 사무실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양파가 포함된 감기 치료법을 연구했다고 말하며 전화를 받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시용준은 물잔에 담긴 양파를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밤 그는 떠나면서 책상에서 잠든 희진을 발견하고 그녀의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그는 나중에 버스 정류장에서 나중에는 버스에서 그녀가 잠든 것을 봅니다. 그는 차를 주차하고 차에 타서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어깨에 얹습니다. 종주는 여전히 희진이 진짜 희진이라고 믿는 그녀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하리는 회의 중에 불편함을 느끼고 하이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그날 밤 하리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하리는 하이진의 방에서 가져온 퍼즐 조각을 돌려주었고 마침내 그녀가 진짜 하이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상치 못한 출장이 생기고 패션, 디렉터가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하리는 대신 상준과 함께 출발한다. 운전하는 동안 차 안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고 하이진은 끊임없이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상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채고 만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하이진은 식사를 위해 멈추겠다고 고집하고 휴게소에서 상준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가장 비싼 고기를 자신 있게 주문했지만 사무실 책상 위에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진은 그를 돕겠다고 나선다. 계산을 해야 하지만 돈이 부족해. 그들은 식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똥을 퍼내야 합니다. 일을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지만 헤이진은 자신의 사원증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사방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는 역겹다는 듯 헤이진이 똥을 뒤지는 것을 도와주고 결국 길에서 카드를 찾아냅니다. 희진은 준에게 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주고 준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소중한 것, 바로 미완성 퍼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합니다.
갑자기 세용준이 희진에게 손을 내밀자 당황한 희진은 손을 잡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집에 깨진 유리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똥을 퍼내는 동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지고 어색함은 사라지고 서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샹준과 희진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사무실에서의 평소 태도와는 달리 그는 그녀 앞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며 어린 시절, 이민, 이후의 삶, 그리고 어머니의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구상 중인 콘셉트에 대한 그녀의 의견까지 고려합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그는 그녀의 행복에 매료되어 평소보다 더 큰 미소를 짓습니다. 희진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대화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식당 문 닫는 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샹준은 그녀의 관심사에 호기심을 느끼고 두 사람의 취향이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면서 그는 본능적으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서 그녀를 보호하고 당황한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감상하기 위해 멈춰 설 때까지 말없이 걷습니다. 함께 하루를 보내며 한때 알고 지냈던 소년의 흔적을 발견한 희진은 그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신혁이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와 준 단둘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희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생각에 분명히 불만스러워하며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신혁은 술자리를 제안한다. 준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희진이 다른 사람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게 싫어서 마음을 바꾼다. 술을 마시는 동안 신혁은 시용준과 희진과 놀며 그들의 장난스러운 상호작용과 신혁이 자유롭게 그녀를 만지는 모습을 관찰한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시용준은 모기를 잡는 척하며 신혁의 뺨을 때린다. 짜증이 난 시용준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 결국 기절한다. 얼마 후 신혁은 시용준을 다시 방으로 데려간다. 나중에 시용준의 사진을 보면서 신혁은 희진의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깨닫고 이제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직장으로 돌아온 시용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모두가 놀란다. 그는 팀원들에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심지어 희진이 점심을 사줘서 고맙다고 미소 짓기까지 한다. 변화를 깨닫기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희는 앞으로 며칠 안에 저녁 식사에 초대해 진실을 털어놓을 생각이라며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밤 희는 신하약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신하약은 희의 고백을 못마땅해하며 성준이 알게 되면 서로에게 감정이 생길까봐 걱정한다. 대화 도중 신하약이 자주 언급하는 여동생이 사실은 자신의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의 끊임없는 장난에 짜증이 난 희는 화가 난다. 신하약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지만 희는 그저 농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후 신하약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던 신하약은 흰에게 하리와 샹준이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흰이 두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신하약은 흰을 재빨리 끌어안는다. 신하약은 흰이 하리와 샹준이 키스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막고 흰을 집으로 데려가 하리가 어떤 친구냐고 묻는다. 흰이 오랜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신하약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한편 하리는 시용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의 여자친구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헤이진과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희진은 하리가 성준인 줄 모르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친구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그녀를 지지한다. 그날 밤 시용준은 집으로 돌아와 신혁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신혁은 하리와 희진에 대한 진실을 밝힐지 말지 고민한다. 떠나기 전에 그는 준에게 여자친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다. 다음날 희진숄은 발을 다치지 않으려고 넘어지고 신혁은 그녀를 업고 걷는다. 그는 상준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묻는다. 동시에 준은 하리와의 데이트에 간다. 그는 신혁이 희진을 업고
있는 것을 보고 쳐다볼 수 없다. 주위가 산만해진 그는 사소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늦게 도착한다. 그는 하리를 껴안고 다시는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겠다고 안심시킨다. 다음 날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예전처럼 행동합니다. 효진이 아침을 가져다 주자 그는 차갑게 다른 사람에게 건넵니다. 주는 평소처럼 일하지만 갑자기 어린 시절 친구 김혜인이 자주 쓰던 익숙한 말을 듣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인턴 효진을 봅니다. 충격을 받은 그는 그녀를 쫓아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직장 문제에 좌절한 그의 기분은 악화됩니다. 그는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같은 날, 효진은 시용준을 만나 마침내 진실을 말할 계획입니다. 그녀를 막고 싶었던 신혁은 효진에게 사진 촬영에서 거짓말을 그만하라고 부탁합니다. 효진은 차를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비 때문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걷잡을 수 없이 곱슬거립니다. 시용준은 그녀가 불평하는 것을 듣고 어린 시절 친구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인턴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에게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재앙이 닥칩니다. 모델의 드레스가 망가진 것입니다. 하이진이 처리해야 할 일이었지만 한올이 그녀를 내쫓았다. 격분한 시용준은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 하이진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떴다. 이후 진범은 성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다. 편집부 사람들은 회의 중 하이진을 그리워한다. 신혁은 성준이 찬성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후 성준의 사무실에 찾아온 신혁은 그 아이디어가 하이진의 것이었음을 밝히고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려면 하이진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다. 신혁은 성준이 하이진에게 정말 마음이 없는지 의심하다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하이진을 위로하고 싶어 신혁은 하야진을 데리고 산책을 간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신혁은 하이진이 그렇게 고마워한다면 자신과 사귀는 게 어떻겠냐고 농담을 건넨다. 한편 세양준은 그는 희진의 수첩을 검토한 후 그녀를 다시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그녀를 방문하여 사과하고 그녀에게 복귀를 요청하지만 그녀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느끼며 거부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생각하지만 전화를 걸기를 주저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녀는 시용준으로부터 다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수락하지만 예전처럼 수줍은 인턴은 아닙니다. 희진은 자신감 있고 우아하며 잘 차려입고 돌아옵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새 옷을 사고 화장을 합니다. 그녀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그녀의 변화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헌신적인 희진이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고 아름답습니다. 신혁을 제외한 모든 팀은 그녀의 변화를 승인합니다. 신혁은 그녀의 예전 모습을 더 좋아하고 더 이상 죽은 깨가 없다고 불평하며 원래 희진이 더 예뻤다고 말합니다. 모스트 매거진 창간 20주년 기념회의에서 혜진은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시해 모두의 찬사를 받는다. 이후 샹쥔의 사무실에서 혜진은 혜진에게 노트를 돌려주고 환영 선물인 사원증을 건넨다. 그날 밤 샹쥔은 해리를 만나기로 했지만 해리는 해리가 첫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두려워 해리를 계속 피한다.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짓눌린 해리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혜진은 기절한다. 신혁은 혜진의 기절을 보고 병원으로 데려간다. 혜진은 깨어나 울음을 터뜨리며 샹쥔이 첫사랑이라 고백할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사무실에서 또 하루가 지나고 신혁은 샹쥔이 혜진에게 준 선물을 발견하고 질투한다. 뒤처지지 않기로 결심한 혜진은 평소처럼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환영 선물을 준비한다. 20주년 기념 행사는 직원들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혜진의 개회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혜진은 실종되어 전화를 받지 않는다. 밖에서 비가 내리자 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촉발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라가 연설을 하러 나섭니다. 주는 행사 중간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상황을 이해한 이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다음 날 팀은 성준이 지각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헤이진이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섭니다. 헤이진이 설명을 시작하지만 그는 성준에게 침묵을 지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녀의 지지에 감사하지만 자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이진은 기사를 쓸 기회를 얻지만 실패할까봐 거절합니다. 신혁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녀에게 시도해보라고 격려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시용준을 만납니다. 그는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와 함께 기다리며 그리스, 신화의 기회의 신 카리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는 머리카락이 한 올뿐인데 이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용준은 희진에게 눈앞에 놓인 기회를 잡으라고 격려한다. 의욕에 넘친 희진은 기사를 쓰기로 결심하고 첫 인터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고 패션 디렉터는 그녀에게 차를 빌려주지만 실수로 다른 열쇠를 가져와 고장난 차를 갖게 된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동료들은 희진이 전화를 받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한다. 샹주는 푸에서 한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희진이 사고를 냈다고 의심한다. 걱정된 그는 현장으로 달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그녀가 곁에 있어 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린다. 사고 현장에서 그는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가 헤이진의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그녀를 꼭 껴안습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근처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샹지는 경찰과 말다툼을 하고 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꽉 껴안고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되어 안도합니다. 그녀는 안전합니다. 그를 더욱 걱정하는 오이지는 그가 어떻게 폭우 속에서 운전을 했는지 묻고 그는 비가 오는 줄도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전 포옹의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를 켜서 침묵을 깨려 하지만 모든 노래가 포옹에 대한 이야기라 재빨리 라디오를 끄고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그의 호텔로 가지만 도착하자마자 그와 하리가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리도 자백하러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편지를 건네지만 슝쥐는 압도되어 그녀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효진은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깨닫는다. 동료들이 언급한 여자친구 슝준이 바로 하리라는 것이다. 하리가 출장에 호기심을 갖는 것을 눈치채고 하리가 왜 자신의 남자친구를 소개하지 않았는지 이해한다. 신혁은 효진이 상심한 채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걱정된 그는 그녀를 쫓아가지만 사고를 당한다. 그곳에서 샹준이 효진을 껴안고 있는 것을 본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그는 효진에게 전화를 건다. 나중에 그들은 만나고 샹준은 하리와 샹준이 함께 있는 것을 봤다고 인정한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샹준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확신한다. 다음 날 그녀는 출근길에 샹준과 마주치지만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거리를 둔다. 그는 전날 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는 신혁을 발견하고 샹준을 남겨두고 그에게 달려간다. 거리에서 샹준을 피하는 것은 쉽지만 사무실에서는 쉽지 않다. 그녀는 회의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이 이미 안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회의록 제출을 미루지만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문서를 남겨두고 떠나려고 하지만 준이 그녀를 막습니다. 그는 포옹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고집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그가 먼저 말리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신혁을 만나기 위해 재빨리 핑계를 댑니다. 혜진은 신혁이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걱정된 그녀는 그를 찾지만 그는 어디에 다쳤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는 먹을 수 없는 척하며 그녀에게 대신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의 열쇠를 요구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둘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한편 주는 점심 식사를 위해 희린을 만납니다. 나중에 샹주는 아침 회의에 필요한 중요한 정장을 사무실에 두고 가고 라는 희진을 보내 그것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그를 피할 수 없고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슝지는 아무나 돕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를 찾은 이유는 과거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느새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고백을 들은 오이지는 말을 잃고 불안한 마음으로 차를 마시려다 결국 차를 온몸에 쏟는다. 슝지는 그녀에게 마른 옷을 건네주고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고 슝진은 차 열쇠를 찾는다. 잠시 후 슝진이 슝진의 집에 간 것을 알고 신혁이 나타난다. 신혁은 슝진을 구하러 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신혁의 잦은 등장에 짜증이 난 슝진은 질투심을 느낀다. 신혁과 달리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동화 작가와의 인터뷰 후 희진은 르누아르 전시회를 방문했다가 뜻밖의 성준을 만난다. 유치원생들이 그를 놀리자 성준은 그를 변호하기 위해 나선다. 두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헤어진다. 이후 성준은 하리를 만나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려 한다. 하리 역시 진실을 고백하려 한다. 하리는 근무지인 호텔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자신이 하리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희진은 신혁이 사고 당시 자신을 찾으러 달려가다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혁이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희진은 신혁을 껴안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호텔에서 만난 성준은 하리가 이달에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포스터를 보고 그녀의 본명을 알아보며 그녀가 희진의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진실이 그에게 와닿는다. 김희진은 상상 이상으로 가까이 있었다. 그는 희진에게 전화를 걸고 두 사람은 만난다. 그는 그녀를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희진이 왜 숨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날 밤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야기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함께 걷는다. 외모와 직업은 중요하지 않다. 희진은 하리에게서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급히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리는 이미 방을 나간 후였다. 희진은 하리가 성준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고 친구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희진과 성준은 직장 근처 횡단보도에서 만난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그는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만 그녀는 거절한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차가움에 그는 혼란스러워한다. 이해하려고 결심한 그는 그녀를 옥상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하리가 자신을 사랑해서 멀어진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설명을 거부한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희진은 신혁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다. 평소에는 쾌활하고 장난기 넘치는 성준은 이제 냉담하고 냉정해 보이며 농담도 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도 찾지 않고 성준을 완전히 피한다. 한편 준은 희진을 단순한 친구나 옛 동창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이야기하고 싶어 성준은 희진에게 전화를 건다. 희진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희진은 전화를 받고 성준을 초대한다. 성준은 결국 아버지와 술을 마시고 식탁에서 기절한다. 잠 못 이루는 성준을 희진은 지켜본다. 성준이 깨어나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러 나간다. 처음에 성준은 신혁 때문에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다. 어린 시절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성준을 좋아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이 과거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닫는다. 성준을 낯선 사람이나 어리숙한 인턴으로 볼 때조차 성준의 심장은 두근거린다. 희진은 마침내 준에게 진실을 말한다. 하리가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준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리는 성준에게 매우 중요하고 성준은 하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성준은 자신의 마음은 하리가 아니라
희진에게 있다며 거절하며 도망치지 말라고 애원한다. 신혁이 떠날 계획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잡지가 폐간을 면할 만큼의 시청률을 달성하지 못하자 걱정된 성주는 신혁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한다. 다음 날 신혁은 출근하지 않는다. 희진은 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만 하리가 이미 직장을 그만두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걱정된 성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지만 하리의 소지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다. 이웃이 하리가 여행을 떠났다고 말한다. 공황 상태에 빠진 희진은 하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항으로 달려간다. 더 이상 믿지 마세요. 하리는 작별 인사도 없이 엄마와 함께 떠났습니다. 하이는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하리가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하리가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하리는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준과 희진 사이에 끼어들려 했던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하리는 새 출발을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끊고 독립적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신용카드, 아버지가 사준 옷, 그리고 아버지가 주선해준 직장까지 모두 포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희진은 일에 쫓기는 샹준에게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돈을 모으기 위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잠시라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희진을 만나자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희진을 만난 준은 집으로 돌아와 신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준이 없는 동안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예상대로 그는 곧바로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와 상준을 짜증나게 할 방법을 찾는다. 다음 날 신혁이 사무실에 도착한다. 직원들, 특히 혜진은 그의 복귀를 기뻐하며 흥분으로 가득 찬다. 상준은 잡지 인터뷰에 집중한다. 직원들은 그와 신혁이 완벽하게 서로의 문장을 완성하고 회의 내내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놀라워하며 지켜본다. 지치고 창백해진 상준은 코피가 나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업무에 너무 정신이 팔린 오이지는 커피 대신 건강차를 마시며 회의록을 가져온다. 패션 디렉터는 혜진의 기사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 바쁘다. 신혁은 글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상준을 감동시킨다. 상준이 감탄하는 모습을 본 신혁은 다시 한번 상준을 놀린다. 잠시 후 혜진이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서 잠든 상준을 발견한다. 상준이 쉬도록 하기 위해 상준은 모든 사람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소음을 잠재운다. 그녀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일을 다시 시작한다. 신혁이 그녀를 알아보고 커피 한잔 하자고 권한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놀리며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긴장한 반응을 즐긴다. 한편 하리는 희진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샹준을 밀어내지 말라고 격려한다. 다음 날 혜진은 자신의 결정을 공유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지만 여전히 그를 그리워한다. 주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시용준은 마침내 극한의 피로에 휩싸인다. 공항에서 쓰러진 희진은 시용준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만나러 달려간다. 지쳐 쓰러진 시용준은 입원하고 희진은 그를 찾아간다. 그녀는 마침내 하리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키스와 포옹으로 이어진다. 라가 갑자기 도착하고 희진은 라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옷장에 숨어 마치 그들을 알고 있는 듯하고 그저 놀린다. 직장으로 돌아온 시용준은 다른 사람이다. 뻣뻣하고 조급한 대신 그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격려하며 심지어 휘파람까지 불어 직원들은 그가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 걱정하며 사귀고 있다고 의심한다. 희진은 그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그보다 더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날 밤 준은 희진을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저녁 식사에 데려가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도착하자 희진은 흥분하며 부모님께 이제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다고 말한다. 준은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전통적인 가족사진 촬영에도 참여합니다. 나가는 길에 자신을 피해 다니던 하리를 만나 사과도 못합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간절히 필요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날 밤 시용준은 희진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 중 TV에서 무언가를 보고 실수로 큰 소리로 언급합니다. 통화 중이던 시용준은 그것을 사주고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밤을 보내며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용준은 시용준에게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결국 잠이 들지만 아침 햇살에 깨어납니다. 편집부는 그 달의 잡지가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못하면 본사에서 잡지를 폐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용준이 이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편집팀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희진과 신우크만 그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지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시용준은 방황하지만 희진은 그를 홀로 두지 않고 그의 곁에 남습니다. 그녀의 변함없는 지지는 시용준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줍니다. 실수를 인정한 그는 팀원들에게 사과한다. 다음 날 헤이진과 신우가 출근하자 모두가 주말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세용준은 사무실에 도착해 책상 위에 놓인 음식과 함께 희진이 따뜻한 음식을 챙겨준 쪽지를 발견한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찾아 나선다. 두 사람은 소풍을 즐기고 마침내 준이 청혼 계획을 밝힌다. 준은 주말을 사무실에서 보내고 희진의 점심을 찾아 재빨리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는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준은 예정된 인터뷰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레너드 김과의 인터뷰를 대체자 없이 진행한다고 발표했던 터라 팀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다. 누군가 익명의 작가 텐을 인터뷰해보라고 제안한다. 며칠 동안 그들은 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한다. 성준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본 희진은 그를 농구장에 데려가고 나중에는 손톱을 깎아주며 묵묵히 지지한다. 텐에게서 아무런 답변이 없자 팀은 초점을 옮겨 다른 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기사는 인쇄된다. 샹쥐는 곧 다가올 마감 전 마지막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팀 회식을 준비한다. 신혁은 급히 희진을 데리고 나가 특별한 날이라고 선언하지만 설명은 없이 그저 심심해서 재밌게 놀고 싶다고만 한다. 그들은 값비싼 식사, 놀이기구, 게임으로 하루를 즐긴다. 신혁은 유난히 활기차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그날 밤 신혁은 희진을 집으로 데려가 이상한 행동을 하며 무언가를 말한다. 진지하게 농담으로 치부하지만 그의 말에는 마치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처럼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다. 성준이 출근하자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다. 잡지가 폐간되었다는 전화였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텐에게서 온 메시지가 도착했다. 의문의 작가를 찾으러 달려간 성준은 텐이 다름 아닌 김신하약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신임 부사장 취임식을 위해 모두가 모였고 단정치 못한 동료 김봉호가 부회장을 맡게 되어 의아해한다. 성준은 텐을 만나고 놀랍게도 그가 김신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충격이 가시자 성준은 신혁이 왜 자신의 정체를 공개했는지 묻는다. 신혁은 대답하지 않고 성준에게 자신의 기사를 게재하라고 요구한다. 성준은 기사를 위해 모든 것을 녹음하고 나중에 집에서 사진을 찍는다. 성준은 녹음 내용을 듣지만 기사화하지 않기로 한다. 잡지가 창간되고 스태프들은 결과를 손꼽아 기다린다. 표지를 확인한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텐과의 단독 인터뷰가 실리고 신혁이 텐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다. 성준은 그를 찾으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혁은 이미 인터뷰를 인쇄하고 호텔 체크아웃을 한 후 자취를 감춘 후였다. 떠나기 전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였던 혜진을 제외한 스태프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긴다. 이제 혜진은 공원에서 보낸 하루가 왜 그토록 소중한 의미를 지녔는지 이해하게 된다. 샹주는 녹음된 인터뷰를 혜진에게 건네주고 그것이 신혁이 자신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작별 인사였음을 깨닫는다. 그 후 혜진은 편집부를 떠나 원래 소속되었던 매니지먼트 부서로 복귀한다. 송별회가 끝난 후 성준은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밝힌다. 모든 것이 안정되자 혜진은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성준은 함께 있고 싶어 바로 승낙한다. 그날 저녁 매니지먼트 부서로 돌아온 성준은 신혁을 우연히 만난다. 신혁은 마지막으로 만나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려 한다. 아동도서 작가 모임에서
그녀는 영감을 받고 성준과 모든 것을 설레는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아동 도서를 쓰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호텔 경영에 대한 열정을 발견한 하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혜진은 자신의 행복을 되돌아봅니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날 밤 성준은 그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청혼할 계획을 씁니다. 그는 청혼할 반지를 사줍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먼저 청혼하며 의도치 않게 청혼의 기회를 놓칩니다. 단 결혼까지 1년을 기다려달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빼고 그의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녀는 만난 작가들과 함께 아동 도서를 쓰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설명합니다. 성준은 그녀의 솔직함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그녀가 먼저 청혼한 것에 조금 실망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성준은 준비해둔 반지를 꺼내 1년 후에 그녀에게 청혼하며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약속을 확고히 합니다. 헤어질 날이 오자 그는 그녀를 머물 곳으로 데려가 떠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한다. 혜진은 아동 도서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 낮에는 다른 작가들과 작업하고 밤에는 성준과 영상 통화를 하며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다. 하리는 가능할 때마다 그녀를 찾아간다. 몇 달 후 성준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전화가 꺼져 있고 그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걱정스러운 그녀는 계속 전화를 걸고 이틀 후에야 그는 마침내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화면에서 대답하는 대신 그는 그녀 바로 앞에 나타난다. 성준은 미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방문하며 모스트라의 편집장으로 돌아왔다. 혜진은 시앙준이 살 곳을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혜진이 작업한 아동 도서가 출판된 직후 준과 혜진은 결혼 날짜를 정한다. 성준이 청첩장을 나눠주자 사무실은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고 동료들은 신부가 다름 아닌 잭슨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결혼식 전날 하이는 헤이진의 새 삶을 시작하기 전 아름다운 곳에서 마지막 하루를 함께 보내고 싶어 헤이진을 데리고 나갔다. 헤이진과 준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헤이진은 이제 집에서 책을 쓰고 텐은 절친 잭슨에게 헌정하는 새 책 챔을 출간했다. 하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뛰어난 실력으로 호텔에 취직했다. 이후 헤이진과 성준은 딸을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딸은 헤이진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다.